두 분께서 기억하시는 역대급 국가대표 경기를 한번 일단 시드니 때는 또 그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래? 네. 카지노 사건도 있고. 잠시만요, 잠시. 우리가 사실 너에 관심이 없다면 얘기조차도 안 꺼내. 근데 보고 싶고. 아, 그리워서. 네, 야구밖에 모르는 아저씨들의 고품격 야구 토크쇼 야저씨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 녹화 시점이 제 생일에 있었는데 기승전 생일이네. 내가 지영 씨 생일을 잊지 못하는 게 네. 우리 큰아들하고 똑같아. 아 맞다. 그래갖고 맞아. 우리 큰아들 생일 때 지영 씨도 생일이구나. 사주 좋죠. 사주 우영이. 좋죠. 음양오행에서 뭐예요? 갑자기? 물, 불. 저 토, 불이요, 불. 불. 나 불. 불 같은 여자네. 우영이. 홍이나. 나도 불. 저희 불놀이야? 불놀이야? 안 돼. 홍서범 씨 전화. 저희는 오늘 국가대항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국가대표 시드니 올림픽 예선전, 그러니까 99년 같이 했었죠. 그렇죠. 그때 예선전 잠실에서 우승했을 때 그때 에이. 멤버였고 횟수로 따지면 박재용 위원하고는 이게 상대가 안 되죠. 근데 사실 경험 많다고 해서 노련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에이. 거기에서 쌓인 경험치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시안 게임 4번 참가, 네, 올림픽 1번 참가. 밑밥이요. 그리고 연금 얘기해야지. 진짜 연금 얼마나? 다수의 연금. 한 달에 얼마나 해요? 다수의 연금이 나오긴 한데요. 한 이게 몇백 죽을 때까지 나와요? 나오더라고. 몇백 나와요? 몇 백은 형아. 아니고 100에 한정이 돼 있고요. 형아 그래도 죽지 마. 죽으면은 아니 잠깐만 죽으면 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는 거가 나오네. 가족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배우자한테 아마 이게 상속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금 수령이 박탈을 안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연금이 박탈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받지. 홍이야 뭐 사회적 그래서- 놀이를 안 내리. 네. 예전에 뭐 배우자- 신반지 무슨 거 빼고는 그 손괴도 사실 성계는 괜찮아요. 상속이 배우자한테 된다고 하니까 168cm 이상의 여성분들 갑자기? 이런 이야기는 조금 더 했. 뭐 박재영 해설위원은 선수를 많이 해보셨고 정민철 위원은 또 코치를 그만큼 많이 해보셨으니까 보는 눈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관리자로서 뭐 아시안 게임도 나가봤고 AP도 네. 나가봤고 역시. 그러니까 비슷하죠. 그 안에 클럽하우스 생활을 같이 하니까 박재영 형과 요거는 좀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보다 다른 경험이 또 네. 상당히 많습니다. 두 분께서 기억하시는 역대급 국가대표 경기를 한번 일단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08년 베이징 올림픽은 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 나는 98 방콕 아시안 게임이야. 왜냐하면 그 드림팀이라는 게 처음으로 결성이 된 게 맞아, 맞아. 98년도고요. 프로하고 아마추어를 총 망라해서 그때 뽑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때 군대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임팩트가 컸겠다. 찬호 울고 막 심지학 단장 울고 김병현 막 9타자 연속 삼진 잡고 막. 개인적으로는 98 방콕 아시안 게임이 병역 여기, 면제, 원동력. 남지만 오늘 주제는 또 국대니까 네. 우리나라 구기 종목 최초의 올림픽 메달. 네, 저는 00 시드니를 꼽아보겠습니다. 저는 2009년 WBC 2회 대회. 이때도 근데 대단히- 그때 3사 시청률이 32%가 넘었어요. 그러면 인어 아가씨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왕포스보다는 좀 처지는데 모래시계 좀 안 나왔어요. 근데 모래시계보다 좀. 월드컵 못지 않은 관심이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아까 박재영 의원이 말씀하신 방콕부터 해서 시드니 이런 영향이 있죠. 2006년 1회 대회 때 굉장한 관심을 모았었고 네. 이게 이제 2회 때 딱 가면서 관심도가 확 높아졌어요. 저는 2009년 WBC가 가장 임팩트가 남아요. 이때 한일전이 많아서 이때 5번. 또 베이징 그 다음 연도라 맞아. 맞아요. 인기가 폭발할 때지. 지금 우리가 거론한 국제대회가 다룰만해. 다를만해요. 그리고 약간 밀린 감이 있지만 시드니 때는 또 그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래? 네. 카지노 사건도 있고. 잠시만요. 알겠어요. 그 좀 이따가 얘기. 요거 좀 안 연금 받을 때 지금 영향 없지?
도박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은 두 분이 뽑아주신 이 두 개의 대회로 주제를 나눠보겠습니다. 00년 시드니 올림픽 대 09년 WBC입니다. 일단 태극마크를 달았던 선수들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타자 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드니 올림픽 때는 내야수로 김동주, 김태균, 김한수, 박종호, 이승엽, 박진만, 외야수 김기태, 박재홍, 이병규, 장성호, 정수근, 좋다 멤버. 쟁쟁하다. 포수는 박경환, 홍성은입니다. 이때 쟁쟁한데 박재홍이 한 몇 번? 제가 이때 처음에 클린업을 치다가 일본전 예선전에서 제가 발목 부상을 당했어요. 왜? 베이스 런닝 열심히 뛰다가 발목이 돌아갔어. 우지끈 하더라고. 하필 일본 전에. 일본전에. 야마도롭겠다. 야마 이빨 돌았어. 그래서 3번 치다가 부상으로 결승이 못 나간 결승에 거야? 못 나간 거지. 어허. 그러니까 내가 안 나가서 이겼나 봐. 아니 근데 왜 타율이 1할 8푼 이게 부상 때문에? 그러네. 이게요. 이게 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 예선전 때 네, 카지노 내외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구경. 기억나요? 네, 그래서 선수들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다들 저조했다. 당혹감과 긴장감과 잘못한 거죠. 그때 검찰 당국은 뭐라고 검찰은 혐의 없음. 형이 어. 없어. 네, 아, 그러니까- 그래도 조심해야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런은 그래도 한 개 있었어요. 요거 쳤어요. 요거 누구랑 쳤냐? 네. 쿠바. 쿠바. 오 역시. 언론에서 터지고 그 다음 날 쿠바 경기인데 제가 홈런을 오. 아직도 기억이. 라조. 라조 에이스인데? 근데 야. 그때 한 점 차로 졌을 거야 쿠바. 라조 이번에 쿠바 대표팀 투수 코치더라고. 투수 아 코치. 진짜요? 그럼 박재홍 해설위원이 그때 기억하기에 그래도 우리 국가대표 팀 안에서 하드캐리한 선수가 있다면 현 이승엽 감독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때 마스자카가 일본의 초신성이야. 그 동메달 결정전에서 또 이승엽 지금 현 감독이 마스자카가 또 2루타 쳐가지고 우리가 또 리드를 잡았거든. 스타는 스타네. 그러니까 타율로 보면 사실 병규나 이런 애들이 잘 했잖아. 그러니까 네, 시반타 치고. 병규나 내가 이때 좀 안 좋았고 네. 병규는 이때도 꾸준했고 이승엽 감독이 국대전 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항상 임팩트 있는 홈런. 맞아 항상 결정적일 때. 임팩트가 이게 생기는 그 타점 이런 거 올리잖아. 베이징 때 이완 세폴 또 홈런 치고 또 홈런. 헤매다가 헤매다가. 인터뷰할 때 또 울고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사실 동메달까지는 저는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동메달이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 이상의 성적이고 제가 이때 딱 요미우리 선수 때였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구대성과 마스자카가 네. 완투 대결을 할 때가 있었어. 오. 그때 이제 그 고인이 된 성민이랑 나랑 둘이 있을 텐데 일본 선수들하고 나랑 같이 다 섞여서 이제 웨이트를 하는데 TV를 켜놓은 거야. 시드니 올림픽. 시드니 올림픽 켜놨어. 근데 네. 마스자카 대성이 형 둘이 붙었어. 막 하다가 우리가 싹 점수를 뽑으니까 일본 선수들이 하나둘 나가더라고. 그리고 기분 나빠서. 결국 성민이랑 나만 남아서 둘이 하이파이브 하는 기억이 나. 요때부터 일본을 우리가 맞아. 약간 극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우리가 굉장히 압박할 때가 딱 요 시점인 것 같아요. 맞아. 요 시점. 그렇다면 정민철 의원이 주장했던 09년 WBC 타자들 엔트리는 어땠는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야수로는 최정, 이범호, 정근우, 이대호, 고영민, 박기혁, 김태균 선수가 있었고 외야수로는 추신수, 이용규, 이태근, 이진영, 이종우, 김현수 선수, 포수는 박경환, 강민호 선수네요. 야, 그러니까 요때 보니까 세대 교체가 됐네 이제. 이때 태균이가 아마 홈런 3개로 그 대회 공동 1위인가 아마 했을 거야.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게 우리가 00 시드니에도 김태균이 있는데 이 김태균은 지금 KT의 수석 코치 김태균. 잘 짚어줬어. 09년 이 대회는 관심도도 많았고 범호가 네. 그때 동준가가 아파서 대체 선수로 아마 뽑혔어. 맞아. 그렇구나. 근데 물론 결승에 지긴 했지만 다르비슈 거를 동점타 치는 게 아직도 난 생생하거든. 그 좌익수 앞으로. 좌익수 앞으로. 어. 그리고 홈런도 빡 치고 배트 플립하면서 그 상단에 그렇지. 꽂혔잖아. 그리고 그 메이저리그 신인 집계하는 기관이 있어요. BA라고. 네. 거기에서 유망주 20명을 뽑았는데 이 20명들이 다 메이저리그에 거의 다 진출했어. 물론 이제 스카우트들이 그대만 보고 뽑아가진 않지만 네.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메이저를 다 진출을 해. 그렇기 때문에 이 대회는 아시아 선수들 혹은 아마야구 최강 쿠바 선수들의 메이저 등용문 대회. 난 그렇게 알고 있거든.
버모가 요때 잘해갖고 일본 진출한 거 아니야. 맞아. 요때 임팩트가 컸지. 다르비슈를 그때 안타를 친다는 거는 버모가 잘 다뤘네. 대단. 다르비슈 잘 다뤘어. 그러게요. 진짜 그때는 아직도 기억나. 근데 여기에서 좀 살펴볼 점이 잘 못한 선수도 있다는 점인데 최정 선수랑 강민호 선수. 요거는 제 경험상 국내용, 국제용이 조금 이게 갈라져요. 왜냐하면 물건도 내수용하고 외수용 있잖아요. 제가 물건 비해서 그렇지만 유독 국제대회 나가면 뭔가 안 풀리는 선수들이 있어. 근데 그 징크스를 못 넘어서더라고. 그 왜 그런 거죠? 공교롭다라는 말이 나는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클러치 능력이라는 것도 사실 어찌 보면 착시가 있거든. 사실 타율에 정비를 하는 거야 사실은. 근데 공교로운 거지. 잘 맞은 것도 잡힐 수도 있고. 그렇지. 근데 임팩트 이미지는 사실 차이가 많이 나지. 공교롭다고 우리는 판단을 하지만 팬들이 느낄 때는 국제대회 박재용, 국제대회 이종범, 네. 국제대회 최정. 이건 좀 선수로서는 좀 아니죠. 가혹한 평가. 그럼 반대로 국가대항전만 나가면 펄펄 날아다닌다. 투수는 9대3. 오. 대성형. 타자는 이승엽이지. 그러니까 베이징 때도 임팩트. 1할 막 치다가 맞아. 1할도 못 치고 막 8푼이 이랬어. 8푼이야. 그러다가 이화세 거 막 홈런 치고 인터뷰할 때 울고. 어마어마했죠. 국제대회 임팩트 그다음에 홈런 이런 거는 이승엽이지 않을까. 이병규도 잘하고 이병규. 병규 잘했지. 이병규도 어. 잘하고. 딱 엔트리만 두고 봤을 때는 어느 쪽이 좀 세게 느껴지세요? 저는 2009년인 것 같아요. 뭐 역시나. 그러니까 올림픽 엔트리도 굉장히 숙고 끝에 필터링을 했겠지만 그래도 가장 근래 선수 생활을 했던 쪽은 2000년인데 동떨어져 있는 세대는 2009년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국제 경쟁력이 있다. 이런 걸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2009년 임팩트 저는 셌어요. 오. 이 00년도의 멤버를 보면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아기자기하면서도 단단한 선수들이 많아요. 저도 약간 네. 조금. 그리고 구기 종목의 올림픽의 첫 메달의 시발점은 00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요. 뭔 점이요? 오늘 발음 잘할게요. 시발점. 오늘 방송 많이 못 쓰겠다. 저도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외야 쪽이나 이병규, 박재영, 장성호, 스나이퍼. 그럼 중심 타선의 무게감도 그쪽에 쏠리는 그다음에 거예요? 김기태 감독님. 네. 김기태 감독님이 요때 또 일본 타법을 하셨거든. 손목 손목을 이렇게 메다리 하이 타법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게 좋아. 그리고 좌타자들이 요때 많아요. 장성호도 있습니다. 스나이퍼. 그리고 이병규도 있고 네. 박종호도 있고 이승엽도 있고 이 좌타 라인 좋아요. 그래서 좌우 밸런스가 상당히 좋다. 그리고 라인업 아까 박정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추신수가 이때 합류를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네네. 라인업에 큰 힘이 됐었어요. 홈런도 하나 쳤던 것 같고. 근데 리드오프 쪽 그 테이블 세타 보면은 정근우, 이용규는 패러다임을 바꿨죠. 국제대회 그쵸. 때 이 상대를 흔들 수 있는 방법이 꼭 롱볼만 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 라인업에서 증명을 해 보였어요. 2000년보다는 더 짱짱했다. 그러면 이제 마운드 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건 자신 있다. 일단 시드니 올림픽 때는 손민환, 김수경, 구대성, 박석진, 송진우, 이승호, 정대현, 임창용, 정민태, 진필중, 임선동 선수가 있었고 2009년 WBC에는 또 손민환 선수가 있고요. 이재우, 임창용, 장원삼, 오승환, 정현욱, 이승호, 정대현, 윤성민, 김광현, 봉중근, 류현진 선수. 근데요, 손민환 선수는 진짜 대단한 게 9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야. 그대로 태극마크를 좀 어때요? 손민아는? 그러니까 손민이라는 투수는 그 9위로 승부하는 투수가 아니고 변화. 변화와 그리고 영리한 투구라는 선수이기 때문에 잘 던졌지. 네, 이렇게 길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아마추어 때부터 국가대표를 많이 했다고 오래 했다고. 그러니까 잘 알지. 그리고 뭐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전설적인 선수를 꼽으라면 뭐 누가 뭐래도 구대성 선수를 꼽을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박재용 의원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때 어땠는지. 구대성이라는 투수는 이때 150개 던졌지. 뭐 최근에 선발들이 이제 80개 정도로 끊으면 좀 짧게 끊는다고 가정한다면 거의 2경기에 가까운 투구수를 던졌다. 요즘 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수저들거나 뭐 이럴 때는 괜찮으신 것 같아요. 시드니 때 기록을 보면
구대성 선수가 3경기 나왔거든요. 네. 19와 3분의 1이닝 동안 ERA가 1.86이고요. 그리고 탈삼진이 23개. 그리고 대단하다. 구대성 하면 일본 킬러라는 이미지가 좀 몇 맞아. 안 되는 네. 과거 이선희 선배, 구대성, 구대성, 그다음에 송진우. 뭐 김광현도 있고 류현진도 있고 류현진, 이렇게 양현종. 자완 일본 킬러 계보 중에 가장 임팩트가 센 선수가 구대성이지 않을까. 그래도 2009년과 비교를 하자면 구대성에 맞서는 그 일본 킬러는 김광현과 류현진이었다. 누적된 거는 구대성 선배가 좀 많긴 했는데 2009년 대회는 봉준군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윤성민도 잘했거든요. 맞아. 잘했지. 임창용 선수가 이제 결승전 이치로에게 이제 맞긴 했지만 그러니까 임창용 그다음에 마당새, 황두성, 정현욱 그러니까 이런 신진급 선수들 활약이 대단했죠. 그러니까 2009년도 WBC 때 김희식 감독님이 이치로 승부하지 말라고 했는데 컬러 하는데 했는데 양상문 감독님 투수 코치님이었는데 창용이가 아마 창용이가 붙었을 거야. 당시에 이제 임창용 선수와 이치로 선수 맞대결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참 많았는데. 그렇죠. 그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픈이 돼 있었고 일루 베이스가. 네. 그래서 굳이 승부 안 해도 그렇죠. 되는데. 정황적으로 보면 이치로였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갔어야 되는데 아마 김인식 감독이나 양상문 투수 코치는 그걸 전달을 했을 텐데 네. 선수들이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사인을 전달이 잘 안 돼.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 그래서 그렇구나. 임창용 선수가 그대로 붙었는데 이치로에게 맞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임창용 선수는 그런 그 공격성으로 그럼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던 선수고. 저는 이걸 꼭 나쁜 의미로는 안 봐요. 왜냐하면 일례를 남겼고 이 스토리가 계속 회자가 되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면 이게 일종의 교훈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다. 양쪽 면의 교훈이 참 조금 색깔이 다르긴 그렇죠. 하지만 교훈이 있네요. 네, 여기는 승부하지 말아야 할 때 안 해야 된다. 네. 그 어떻게 팀 약속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드니는? 시드니는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지 않아야 된다. 투수 쪽 마운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서 드는 의문 한 가지는 하나이글스는 국가대표 사관학교인가? 그러네. 구대성이라는 구심점이 영향을 좀 줬던 것 같긴 해요. 저 선배처럼 돼야겠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 제 경험상 그 환경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환경,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 보고 배우는 게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유현진도 당연히 구대성이라는 선배, 송진우라는 선배 그 자완 계보 안에 환경이 있었고 하나이글스가 얘기를 좀 더 하자면 해외 진출 선수가 꽤 많아요. 제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대성이 형, 그다음에 태균이, 범호, 맞아. 천진이? 진짜 많네. 어떻게 앞으로 또 나올 만한 선수 누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동주, 김서현 혹은 올해 들어온 뭐 정우주 이런 정우주. 선수들도 잠재력이 큰 선수들이죠. 그럼 우승은 언제? 제가 전화해서 물어볼까요? 아무튼 뭐 한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지만 뭐 박재홍 의원은 투수 엔트리도 00년 시드니 올림픽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여전히? 강하죠. 그리고 정대현 선수가 사실 우리가 미국전에 지긴 했지만 다 이긴 경기를 오심으로 우리가 졌거든요. 근데 정대현 선수가 미국 타자들이 처음 본 거야. 정대현 같은 투수를. 그래서 잘 던졌지. 애들이 미국 애들이 손을 못 댔다니까. 정대현은 베이징 때 마지막 또 마지막 구리엘 더블 플레이 구리엘 잡을 더블 때. 플레이 잡았고. 맞아. 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누가 잘했다보다 09년 투수 엔트리에서 누가 구멍이었다라고 설득을 해주시는 게 조금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해 단점? 주실 수 있을까요? 저 구멍 2위 했는데 못 쳤는데. 미쳐가 너가 먼저 찾을래? 진우 형, 민태 형이 그 커리어에 비해 대성이 형한테 너무 편중된 롤이었던 것 같아요. 정민태, 송진우 하면 KBO의 좌우간 간판들이었거든요. 구대성에게 많이 쏠려 있던 이 점이 약간 단점이었던 것 같고 2009년은 협업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때는 이때 다 고만고만 잘했던 것 같아. 협업이 광현이 그랬지, 고만고만. 현진이, 성민이, 뭐 중근이, 뭐 현욱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현욱이 이때 이재우 코털도 관리 잘 돼 있어. 올림픽보다 WBC가 경기 수가 더 나는 많다고 보거든. 1라운드부터
뭐 본선까지 가면. 근데 이제 올림픽은 기간 안에 경기 수를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힘듭니다. 연장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어쨌든 봐도 정리를 해보자면은 00년 시드니 올림픽은 투수 엔트리가 구대성과 아이들이었다면 2009년 WBC는 전체적으로 조화가 좋았다. 뭐 인정하십니까 이 부분은? 뭐 반론의 여지가 없으시네요. 그렇답니다. 박재웅 위원이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메달까지 획득을 네. 할 수 있었던 비결은 타자 쪽이에요, 투수 쪽이에요? 이 국제대회 성적은 투수 파트나 타자 파트 한쪽에 의해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코칭 스태프가 적재적소에 선수들을 어떻게 기용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정말 관전 포인트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지면서 그나마 위기였던 대회를 다시 극복을 하고 메달을 걸고 돌아오는 그런 대회였다. 그리고 의미는 이거죠. 구기 종목 최초의 올림픽 메달이다. 그것도 일본을 누르고. 그럼 여기에 맞서서 2009년 WBC 성적 좀 정민철 의원님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1라운드는 조 1위를 했어요. 오. 일본보다 더 잘했어요. 네. 3승 1패로. 일본이 이제 2승 1패였으니까. 네. 그 2라운드 진출 팀이 1위가 한국, 2위가 일본, 그다음에 2라운드 멕시코, 일본 누르고 이제 4강 진출을 했고요. 네. 준결승에 베네수엘라 만나서 10대 2로 승리를 또 했어요. 그때 압승이었네요. 윤성민이 등장을 하죠. 너무 6.1이닝에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타선을 이제 속구도 좋았지만 슬라이더로 막 유린하는 모습 아직도 생각이 나고 네. 그때 7피안타 4K 2실점하면서 승리수가 됐어요. 또 결승에서는 매치업이 조금 그때는 아이러니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렇죠. 일본을 또 만나서 연장까지 가서 결국은 내주긴 했죠. 내주긴 했는데 이때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냐면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이때 그때 젖잘싸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에서는 사실 지면 소용없는데 월드컵의 관심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모처럼 2009년에 온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국제 대회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회 2회 이 WBC 대회를 흥행으로 만들어준 카드고 그러면서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맞아요. 맞대결을 엄청 좋아한다고. 한일 WBC라는 말까지 있었을 정도로 물론 이제 흥행 관점으로 그렇죠. 보면 네. 두 팀 매치업이 관심도는 굉장히 셌죠. 그래도 00 시드니가 앞선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내 기억에 남는 거는 봉준군의 일루 견제. 동률사라고 그때 맞아요. 닉네임 붙었지. 네. 또 일본 상대로 그랬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군이는 이것만 안 탔어야 돼 이거. 전동 킥보드 이거 안 탔어야 돼. 우리가 사실 너에 관심이 없다면 얘기조차도 안 꺼내. 근데 보고 싶어. 그리워서. 사실 그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들을 살펴보면 리더가 누구냐, 주장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팀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컬러도 바뀌었던 것 같아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주장 누구였죠? 전 김기태 감독님. 그러면 2009년 미나니. 손민환 선수. 미나니가 사실 2009년에는 연령대가 이제 좀 확실히 젊어졌잖아요. 세대 그래서 교체가 좀 됐죠. 나이도 그렇고 커리어도 그렇고 미나니가 이때 리더를 잘 맡았었죠. 내가 보니까 이때가 세대 교체했잖아. 09년도 WBC 대표팀들이 젊은 애들 많으니까 그치. 애들이 네. 텐션 높다고. 누가 좀 09년도에서 텐션이 높은 선수들인가요? 여기 테이블 세터 2명. 정근우, 정근우, 이용규. 그렇지. 텐션이 좋으니까 그렇게 네, 텐션. 상대팀을 흔들어줬지. 텐션 높은 친구들. 근데 여기 보면 어, 그 또래 애들이 많아. 정근우, 이대호, 추신수. 태균이 그러네요. 강민호 선수도 있고. 이렇게 봐야 네. 돼요. 이 결과가 좋으면 그러니까 이 리더격인 사람에게 박수 보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국제 대회는 네. 사실 팀에서 방구 좀 끼는 애들인데 이런 애들을 이 정도 성적 나올 수 있게 케어한다는 거는 일단 인정을 해주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009년도에는 별 문제 없었습니까? 2009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았나요? 큰 문제가 없었고 왜냐면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2000년에 박재웅 의원이 그렇게 저희가- 말씀하신 2000년 큰일 날 뻔했던 그 사건 이후에 선수들이 각성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좋은 의미의 길잡이가 된 거네요. 그렇죠. 좋은 본보기. 상대편 의견에 설득이 조금 당하셨나요? 아니면 아니요. 이번 국제대회 거는 박재웅 의원의
을 제가 조금 앞선 게 아닌가. 다른 컨텐츠는 제가 박재용 의원을 못 이기거든요. 근데 약간 말수가 이번 거는 아마 팬분들이 댓글로 이제 그 답을 주시겠지만 네. 2009년 쪽이 더 많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도 절대 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팬 여러분들이 또 공공 멤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댓글 좋아하죠. 좀 달아주세요. 2009년은 삼성 32%. 그건 잊지 마시고요. 우리 네. 몇 프로 나왔지? 그거 저 몰라. 어떤 거? 근데 시드니. 아마 아마 뉴스에는 댓글이 나왔죠. 뉴스 시청률은 근데 이제 50% 넘지 않아? 이게 올림픽이라는 특성도 있고 이거는 이제 야구만 하는 또 컨텐츠. 이게 내가 알기로 그때 9시 뉴스 헤드라인에 바로 나왔거든. 진짜 매번 나왔죠. 3, 4 그래서 이 포함해서. 임팩트는 우리가 더 크다. 포함해서 00년 시드니. 그럼요. 우린 어려운 그 환경을 이겨냈다. 어려운 환경을 직접 만들어냈지만 스스로 극복한 시드니 올림픽 멤버들과 그리고 2009년 WBC 국가대표 멤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토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야제는 32년 동안 우승이 없었던 롯데 그리고 25년 동안 우승이 없었던 하나 가운데 어떤 팀이 더 먼저 우승할까입니다. 롯데는 5강 싸움 할 것 같아요. 그럼 4위? 하나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5위. 하나는 그럼 5강도 못 간다? 공동 5위.